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7월 1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스마트 비즈 추진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최진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도 고객들 문의 전화 많이 오나요? 네, 아무래도 고객분들은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기 때문에 예. 계속 문의 전화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예. 시장이 좀 잠잠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문의량은 다소 줄어든 편입니다. 조금 최근에는 조금 움직임이 덜하긴 하죠. 네. 예. 그럼 오늘 월가 브리핑을 잠시 들려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6%, S&P 500은 0.1% 올랐습니다. S&P 500은 5일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은 0.2% 떨어졌습니다. 이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5월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8%나 증가했습니다. 월가 전망인 1% 감소를 훨씬 뛰어넘는 증가폭입니다. 자, 그럼 증시 브리핑을 간단히 마치고 오늘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기 두 자릿수 상승은 연간 상승 보장. 두 번째, 일자리 미스매치는 코로나 두려움에서. 세 번째, 연준 내 의견 불일치 확산.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반기 두 자릿수 상승은 연간 상승 보장.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 증시가 약간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반기, 그러니까 6개월로 보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우지수는 12.8%, S&P 500은 14.4% 이렇게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12.5% 올랐고요. S&P 500 이것만 보면 올해 상반기 상승은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좋은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꽤 많이 올랐고 그 전 쭉 보면 그 98년 이후로는 2019년 빼고는 가장 좋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시장 조사 업체인 레피니티브에서 한 집계인데요. 1950년 이후로 이제 따져봤더니 다우지수하고 S&P 500이 상반기에 두 자릿수 상승을 하면 연말에는 플러스 상승을 끝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상반기로 보면 두 자릿수 상승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상승장으로 끝나겠구나. 이런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상반기 어떤 좀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올해도 벌써 이제 상반기 6개월이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의 특징을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일단은 전년해하고 동일하게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우려가 좀 진행이 됐지만 그 코로나 우려가 이제 예상보다 이제 향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살아났었고요. 예, 백신 접종을 막 하면서 특히 예. 미국에서 백신을 열심히 맞췄죠. 예, 아무래도 그 미국 관련돼서도 이제 성인 절반 정도의 인구가 이미 그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에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우려감이 다소 줄어들었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밑받침,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 경기 회복이 또 진행됨에 따라서 또한 그 시장을 억누르는 변수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죠.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플레와 거기에 따른 미국 통화 정책의 변동성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 인플레라는 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변수가 아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하락폭을 좀 하락보다는 좀 상승에 좀 상승 쪽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펀드 매니저들 조사한 거 보면 펀드 매니저들 73%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연준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인플레 우려는 좀 잦아든 것 같고 뭐 여전히 그래도 지금 인플레 뭐 수치나 이런 거 보면 역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요. 또 금리도 3월 한때 이제 1.8% 가까이 좀 오르면서 네. 증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줬는데 최근 들어서 1.5% 수준,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증시에는 상당히 좋은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6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 이런 시도를 던지면서 약간 좀 시장이 주춤했죠. 그걸 받아들이느라고 한 일주 정도는 좀 이렇게 혼란상을 보였는데 당장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건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요새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이제 주가 전망 이걸 좀 올리는데도 이제 나오는데요. 그 펀드 스트레이라는 곳에서 그 톱니 파트너가 이제 금리 안정하고 재정 부양 가능성 또 재정을 더 넣을 것 같다 뭐 이런 가능성을 들면서 S&P 500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4,300으로 봤는데 연말에 이제 4,600까지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상반기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이긴 했지만 아직도 그 리스크 요인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하반기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반기에 여전한 변수라면은 그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뭐 인플레하고 통화 정책 관련된 내용들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장이 가장 숨겨진 변수는 이 코로나 변수일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신종 코로나 변이에 관련돼서 확산세가 다시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관련된 좀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CNBC가 이제 뭐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15개 증권사들 이제 스트레터지스트들의 주가 전망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보면 S&P 500 기준으로 연말에 평균을 내보니까 4,276이에요. 근데 이미 S&P 500이 지금 4,297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는 3,800을 전망하고 있어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도 아직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상반기에 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가지고 연말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이제 끝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썸머 랠리 뭐 이것도 상당히 최근에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상반기를 한번 같이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하반기 리스크 요인 크게 이제 세 가지죠. 뭐 금리하고 이제 뭐 통화 정책 변경 가능성 그리고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뭐 이런 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코로나랑 약간 관련이 되는데 일자리 미스매치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데 일자리 미스매치는 코로나 두려움에서 뭐 이런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이제 또 하나의 우려는 생각보다 일자리 고용 증가가 더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하니까 구인은 한 900만 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자리 구하려고 그러는데 기업들은 일자리를 이렇게 내놓고 뭐 사람들 구하는데 실제로 고용된 사람은 작년 코로나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700만 명이 적은 상태. 그래가지고 계속 이 고용의 미스매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코로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는데 그 결과는 좀 이따 보고 먼저 일단 오늘 나온 수치 한번 보죠. 그 민간 고용 그거 하나 좀 얘기해 주시죠. 민간 고용 수치가 좀 나왔는데. 네, 뭐 일단은 민간 고용 지표는 뭐 최근에 나왔었던 내용들 중에서는 뭐 큰 변동은 조금 다소 생각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제가 뭐 ADP 보고서 관련돼서 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좀 아침에 확인은 자세히 못했지만 제가 그 데이터는 일단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ADP가 집계하는 그 민간 고용 증가는 6월달에 69만 2천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가 전망보다는 다소
좀 많이 된 건데 이제 전달에 이제 97만 6천 명, 8천 명이 늘었는데 그것보다 적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민간 고용은 그런 정도인데 이게 전체 고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고용에 관련된 변동성을 뭐 예측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대응하는 추세가 좀 더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미국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 온라인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것은 그동안에 이제 왜 고용이 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시장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추가 실업 수당을 이제 주에서 주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실업 수당을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추가로 지급했었던 실업수당 실업수당을 좀 더 줄이고자 이런 의견들이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고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제 경제 참여자들이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주들, 미주일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걸 줄인다고 했더니 일자리를 찾아 더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 그런 뭐 추가 실업수당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번에 나온 조사는 이제 그 미국인들이 구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온라인 구직 구인 업체에서 조사를 한 건데 그 인디드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실업자의 23%가 구직이 급하지 않은 이유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이걸 들었어요. 이게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유로는 현재 배우자가 좀 돈을 벌고 있어서 급하지 않다 이런 게 20.8% 그리고 금융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19.5% 그리고 실업수당 혜택이 많다 이 얘기는 한 9.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4%는 아이를 돌볼 곳이 없다. 코로나가 퍼져 있는데 저기 아직 뭐 학교나 어린이집은 문을 안 여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직에 못 나선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실업수당 그 얘기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 그 미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좀 네, 뭐 최근에 나온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최근에 발생됐던 미국 이제 뭐 코로나의 뭐 델타 바이러스라 그래서 신종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의료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나왔던 것 델타 변이 관련된 환자 수가 2주마다 아마 2배씩 증가하고 있다. 파우치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경제 참여자들에 대한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나온 그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26%가 델타 변이다. 뭐 이게 CDC에서 얘기했고요. 또 수도 워싱턴하고 한 개 주 빼고 49개 주에서는 이미 델타 변이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아까 모두 첫 번째 이슈에도 얘기했듯이 뭐 백신 접종을 다 늘리고 한 절반 가까이가 지금 백신 접종을 다 맞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 숫자를 확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초에 한 25만 하루에 25만 명 나오던 게 최근에 한 12,000명 수준까지 확 줄였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밖에 나가려고 여행도 늘어나고 지금 뭐 옷 사러 나가고 지금 뭐 레스토랑도 나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가 별로 이슈가 안 되는지 하는데 어느새 26% 확진자 26%가 델타 변이고 뭐 49개 주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또 마스크를 다시 실내에서는 의무화시키는 식으로 LA 카운티에서 그런 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늘어나기 어려우면 이제 그런 코로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기 어렵고 고용이 늘어나기 어려우면 소비 증가도 어렵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예상과 달리 원래 미국 경제가 급반등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느려지고 그러면 증시에는 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또 증시 악영향이 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은 통화 정책을 더 뒤로 미룰 수도 예. 있겠죠. 좀 긴축적인 거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슈로 일자리 미스매치는 코로나 두려움에서 이렇게 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연준 내 의견 불일치 확산입니다. 예. 사실 연준 내 의견이 좀 불일치가 있다는 건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네. 예. 뭐 항상 뭐 연준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왔었던 것은 없었고요. 네. 뭐 항상 비둘기파, 뭐 매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시장 언론에서는 네. 그런 것들 그룹들을 나오면서 또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전후로도 이제 각 그 지역 지방 은행장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마디 코멘트씩을 하게 네.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장이 매파가 한번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좀 흔들리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파가 나와서 좀 온조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매번 겪어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상황에서도 뭐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불일치가 커지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없었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거는 뉴욕 타임스에서 네네네. 연준의 의견 통일이 유니티가 깨지고 있다, 크래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일간지에서 사실 뭐 전문지들은 다 이렇게 그 연준 내 의견 불일치 이런 걸 관찰하지만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연준의 지금 불일치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이 이슈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위기 이후로는 원보이스 연준이 한 목소리에서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통화 정책으로 그 경기 회복을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얘기하신 대로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연준 내 의견 불일치가 이제 밖으로 이제 막 새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라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돈줄 제기에 나서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쪽이고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매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줄을 좀 쥐어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성향인데 이제 그런 갈등들이 원래 안에서만 좀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면서 이슈가 되고 일간지에서 이제 보도할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뭐 몇 주 전에 한번 충격을 줬던 게 이제 그 제임스 블러드라는 사람, 블러드란 분이 좀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좀 충격을 줬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2023년 뭐 예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2022년 말에도 금리 인상 시기를 빨리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를 빨리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시가장에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한번 시장을 좀 흔들림을 줬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비둘기파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 좀 충격을 줬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런 연준 내 의견 불일치가 좀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매파적인 인물로는 이제 그 로버트 카플란, 그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이분 대표적이고 또 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 그 카플란 총재는 이번에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근데 이게 갈등이 있는 게 상당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논쟁과 불일치가 있는 게 불일치가 없고 한 목소리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불안한 거다. 논쟁과 불일치가 있는 게 연준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란 뜻. 오히려 뭐 시장을 건전하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돈줄 좀 빨리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인플레 우려나
뭐 또 자산시장 버블 우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최근엔 또 에릭 로젠그렌이라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이 부동산 버블 쪽을 우려하면서 이쪽에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해서 이제 좀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네.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동안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는 일단 그 투표에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FOMC를 맡고 있는 수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시장의 방향성을 좀 많이 그렇게 바라봐 왔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아무래도 매파보다는 좀 비둘기파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이사들 네네. 또 이제 또 같은 입장으로 네네네.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가 예상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일시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미셸 보우만 연준 의사가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 물가 압박은 해소될 것이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연준 이사들, 즉 영어로는 거버너들이거든요. 거버너들하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그래서 거버너와 프레지던트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말을 재밌게 만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네. 근데 지역 연방은행 총대리들이라고 해서 다 매파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란 분은 이분 연준 이사들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이 사실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가장 입김 세잖아요. 뉴욕 연방은행이 매번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도 계속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를 보면 연준 이사들하고 이런 이제 윌리엄스 같은 그 연준 이사들과 동의하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렇게 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그 소수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카플란 총재 같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몇 분들이 이제 소수의 매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좀 보고 연준의 논의를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품 가지고도 계속 또 새로운 논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현하기 이전까지는 아무튼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서 돈 풀기 정책을 그동안에 유례 없이 해왔었던 정책이 발생을 했었고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서는 아무래도 이거에 돈 푼 정책이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 풀기 정책을 계속 연장해 왔었던 것이었고요. 그런 연장된 통화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계속 왔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주택 가격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아무래도 지금 테이퍼링 정책 중에 하나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연준이 계속 그 매달 지금 그 매입하고 있는 모기지 채권 관련된 그 양을 매월 들어가는 거를 소폭씩 줄여가는 정책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가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매파의 목소리가 좀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표 자체가 좀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인플레 같은 물가 지표는 되게 강하게 나오지만 고용 지표는 좀 약하게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지표가 헷갈리는 와중에서 연준도 사실 헷갈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파로 나눠가지고 지금 의결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까지 연준의 불일치, 의견 불일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월가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월가 증시가 상반기에 두 자릿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금리 상승 가능성, 증세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은 적지 않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강 리스크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의 일자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연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게 이제 공견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 불일치 속에서 어떤 정책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것입니다. 연준이 논쟁 속에서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정책을 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성황송을 마칠 때가 됐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근데 일단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반기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음. 일단 상승으로 이제 장을 마감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분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올해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7월 1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채널 구독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스마트비즈 추진부 최진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